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격남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어제 8월 21일 경찰 2021년 2차, 그러니까 이제 개편 경찰 이전에 그 마지막 이제 한국사 시험이 이제 드디어 종결되었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시험을 끝으로 이제 좀 개편 경찰 때 이제 한국사라던가 영어를 이제 안 보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결적인 그런 앞으로 시험을 좀 방향성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그 마지막 시험 될 수 있었는데, 제가 어제는 좀 쉬느냐고 강의를 못 찍고 이제 이서야 강의 찍는데, 참 어제 회차 저도 시험 문제 그 수험생분들 전달 받자마자 확인해 봤는데,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이게 참, 전 솔직히 2021년 1차 한국사를 보고 나서 2021 2차 때는 솔직히 저는 이게 사료형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 예측은 했거든요. 일단 경찰 한국사는 솔직히 다른 그런 공시 한국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형이 좀 고정적이에요. 뭐 선사시대 나오고, 아니 고대철기구가 나오고, 아니면 뭐 삼국시대 통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제감정 역사학자든가 뭔가 나오는 게 좀 고정적이어가지고 아마 사료 중심에 이거 좀 팠으면 그래도 좀 쉽게 공략했을까 했는데, 17문제, 그러니까 이 20문제 중에 17문제를 사료로 낸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지금까지 있었나 싶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런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있나 싶었네요. 진짜 이게 사실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 퀄리티는 진짜 좀, 어제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문제 퀄리티 자체는 진짜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한능검 스타일 최소한 요즘 이런 식으로 사료를 바탕으로 한 그 문제 스타일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약간 좀 스타일이 한능검이랑 되게 유사해가지고 약간 거기서 조금 더 선지 같은 거 이런 거라던가 사료 레벨을 조금 더 매운맛으로 내가지고 그런 점 봤을 때는 솔직히 문제 퀄리티 자체로서는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한 얘기고, 이걸 20문제 통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이건 도저히 제 시간에 풀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솔직히 문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 2번 문제, 이거 고난도 문제는 제 기준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번이랑 한 10번 정도 외에는 솔직히 없거든요. 제 기준은 그래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놓고 보더라도 참 사료를 지금 너무 많이 내놓고, 특히 지금 보면은 처음으로 시험 문제가 길이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3페이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3페이지급의 시험 문제를 이렇게 왕창 내버려가지고 지금 평소에 그런 경찰 한국사의 그런 성향을 넘어버렸고, 무엇보다 사료 길이가 평소에는 기껏해야 지난 시험 때는 한 4-5줄인데 지금 사료 보면은 길이가 긴 거는 지금 한 이런 것처럼 대충 뭐 6줄, 7줄 내지는 10줄까지 넘어가는 그런 10줄 이상의 사료들이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문제 난이도를 넘어가지고 구성 자체를 완전히 잘못한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시험 문제를 진짜 출제자 사람들이 진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구성이 있다고 내면은 그 보통 한국사에서 시간 좀 뺀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제 시간 내에 다 풀라고 만든 건지, 좀 본인들도, 그러니까 솔직히 강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은 빨리 풀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거 푸는데 한 10분은 넘게 걸렸어요. 솔직히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길이부터 그렇게 더럽게 긴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이 말려버리면 다른 과목 풀 시간이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영어 과목에서도 지금 40점만 넘겨, 꽈락만 안 하면 지금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아니 시험 문제를 얼마나, 지금 이것도 잘못 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좀 지우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험이 지금 마지막이니까 내 시험은 난이도를 높여야지 하면서, 내 시험은 그 마지막이니까 좀 내가 좀 변별력을 내보자 하는 게 곱하기 5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어떤 거냐면, 영어 40점만 넘기면 돼. 그나마 솔직히 아무리 커트가 낮아봐야 한 형법도 제 아는 걸로 커트하게 진짜 빡세봐야 80점대인데, 아마 그 다른 강사님들 수준에서 뭐 65나 70점 정도로 지금 합격 커트를 잡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5문제를, 그러니까 다른 과목까지 개별적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동시에 봐야 되는 시험에서 구성을 한 과목이나 5과목이 동시에 있다고 내버리면은 참 운빨 시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사설이 길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정리해가지고, 한국사 과목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75, 진짜 낮으면 75고
한 80 정도 맞으면 합격 커트일 것 같아요. 좀 넓게 보면 좀 박하게 85까지인데 제가 보기에 한 이 정도에서 커트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합격 커트.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은 진짜 읽는 것 자체부터 솔직히 문제 난이도 자체가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2020년 2차급을 못 풀 만한 문제를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구성적인 측면에서 그 여러 과목까지 동시에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사료형 문제를 거의 안 냈던 경찰 한국사의 그런 경향을 고렸을 때는 정말 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보기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잘한 거고 이제 이 한국사 시험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도 사실 해설을 찍는 것을 의미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진짜 이 시험 보신 분들은 진짜 좋은 결과 받으셔가지고 꼭 체력도 붙고 면접도 잘 하셔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시험이지만 그래도 진짜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길 바라며 그럼 일단 해설 시작하면은 1번 다음 국가의 장례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웠어요. 자, 부여 왕이 죽으면 옷값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순자했다. 맞아요. 지금까지 부여랑 관련된 사료에서 이 옷값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공시에서 힌트를 정말 많이 줬고 순장 대표적인 풍습이죠. 맞고요. 2번 돌무지 무덤 조성하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는데 뭐 솔직히 이런 거 갖다 낚시할 일은 없고 이 돌무지 무덤은 다른 말로 적석총, 그 다른 말로 EX로 장군총처럼 그런 고구려랑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무덤 양식으로서 맞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 없고요. 자, 3번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에 안치. 이거는 한능검 수준에 많이 나온 키워드라 여기 나온 돌무지 덧널 무덤 이거는 신라랑 관련된 대표적인 문화 그 장례 풍속 관련된 키워드였어.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2번부터 여러분들 멘탈을 털었을 거예요. 자, 2번 선실대 유적과 출토 유물이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한국사 경찰에서도 솔직히 선사시대를 거의 맨날 내는데 사실 좀 공무원 한국사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식이냐면은 유적지랑 이 유물까지 매칭하는 건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이 연천종공이랑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딱 예를 들어서 이거 구석기인 거 알아요. 그래서 구석기인데 여기도 구석기야, 여기도 구석기야, 이것만 맞으면 사실상 이런 식으로 오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적지에서 이 유물이 나왔는가? 그건 매칭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대충 문제 보고서 사실 이 문제는 솔직히 틀려도 되는 문제, 이건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닌데 솔직히 저도 한두 개 헷갈려요. 근데 뭔 얘기냐면 두 개가 같은 시기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면은 그냥 맞는 거다 가정하고 푸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꼼수를 부리셨다면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괜히 혹시 이것도 틀리지 않았나? 그렇게 심리적 고민했으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정하고 풀었으면 되는데 솔직히 시험장에서 누가 그딴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 연천종군리에서 이 아줄리앙형 주먹도끼 나오면서 그 모비우스 뭐 학설 가정법 반박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 니은 제주 고산리 이거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인데 이 제주 고산리에는 좀 유명한 게 이른 민무이 토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덧무늬 토기도 맞는 내용이라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3번 부산 동삼동 유적, 여기서는 그 패총, 그러니까 조개랑 관련된 유적 같은 게 많은데 그거 관련된 거 조개 껍데기로 만든 가면 같은 그런 유물 나왔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헷갈렸으면은 이 덧무늬 토기 키워드랑 이 토지 인명상, 이 토지 인명상이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흙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 인형 같은 거예요. 사람을 형상화한 그 흙으로 만든 좀 그런 작품 같은 거, 그런 건데 이 양양 오산리도, 그러니까 이 부산 동산도 신석기, 양양 오산리도 신석기고, 토지 이면서 흙으로 만든 사람도 역시 신석기 시대 유적지인데 약간 좀 이런 생각 드네요. 진짜 이런 선지 보면서 이게 솔직히 사람들이 좀 그 생각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신 분들은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뻑뻑뻑뻑 벙벙 떨려 있는데 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 얼굴이냐고, 이게 뭐 진짜 그 출제자 얼굴을 사람을 이런 식으로 형상화했냐, 좀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아마 이거 보고서 이게 출제자 얼굴인가 약간 생각 들 정도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 멘탈이 터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 이게 신석기 시대 대표적 유적지라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은 신석기네, 같은 청동기네 이렇게 풀었으면 이 문제가 쉬웠는데 아마 니을 선지가 이게 뭐지 헷갈려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모를만한 키워드라. 그리고 미을 부여 성공리호죠. 이 부여 성공리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뭐 토기 관련된 거라던가 뭐 그 민무이 토기 이런 거요. 그리고 비파용 넣은 거,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건 청동기, 그리고 이 여주 흔함리도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적지 관련 건데 그 시기 대표적인 토기로서 붉은 간토기도 맞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같은 시기 같은 유적지는 이것만 했어야지 이 유적지에서 이게 맞나 하고 괜히 고민했으면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잘 찍었어야 푸시는 문제라 이 문제는 버렸어도 되는데, 사실 나머지 문제는 공부해서 못 풀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못 푸는 게 문제지 내용 자체로 못 풀만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사료 훈련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이 문제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경찰 시험이 사료를 그렇게 많이 내는 시험은 아니었어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3번 미추린 대궐이 위치한 도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이 대궐이 뭐지라고 생각했으면 문제를 엉터리로 푸신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는 어떤 포인트냐면, 제가 한능검 수험자들한테 이렇게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대궐이 위치한 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궐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대궐이 무엇인가요를 고민한 게 아니라 위치한 거니까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으면 이 문제는 쉬웠고, 아니었으면 몰랐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힌트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동성왕. 아니 해풍선이 동성왕 보고 어떻게 문제 푸나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솔직히 이 키워드 몰랐다면 공부 헛하신 게, 동성왕은 493년에 소지왕, 그러니까 소지마립관과 그 결혼 동맹 맺어가지고 뭐 이벌찬 비지를 뭐 딸로 보내가지고 이게 뭐 이벌찬 비지에 그 뭐 보내가지고 이게 결혼 동맹에 맺었다. 그러니까 493년이란 키워드 고민했으면 우리가 그건 알아요. 최소한 뭐냐면 475년에 문조왕 시기에 웅진으로 천도했고, 그 다음에 538년에 사비로 천도했는데, 그니까 이 동성이 활동한 시기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이 동성왕이 그 성왕 이전에인 걸 알았다면은 솔직히 493년에 결혼 동맹 맺었는데 538년까지 얘네가 살 리가 없어요. 일단 시기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 동서왕 보고서 웅진 시기 왕인데 그럼 웅진과 관련된 성인데 그걸 알았으면 이 문제는 푸는 거고, 아니었으면 못 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선지에서 몇 개 어려운 게 있지는 했지만 솔직히 이거 사로 보면은 웅진성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웅진 지역과 관련된 것만 알았으면 이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자, 1번 외곽에 나성이 축도였다. 이거는 백제를 기준으로 하면 사비거든요. 왜냐하면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서 그 부여 지역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비 지역과 관련된 게 나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틀렸고, 2번 김원창의 난이 일어난 곳이다. 맞아요. 이 웅진성은 공주 지역과 관련된 성으로서 이 공주 지역에서 822년에, 그러니까 822년에 헌덕왕 시기에 반란이 일었죠. 그래서 공주지역, 웅진을 연계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유추만 했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푸냐. 자, 사비성 혹은 소부이성. 말 그대로 사비니까 틀렸고, 아마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이성 이거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었다는데 이거는 평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4번 때문에 선지소고가 헷갈릴 때 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웅진이 공주지역 관련된 걸 알았으면은 1, 3번 확실하게 같은 지역이 맞을 리가 없고, 그나마 이걸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어야 돼, 이 문제는. 그래서 웅진 시기의 그런 지역과 관련된 거, 우리가 하는 건 보면 좀 지역사 문제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공시에서 지역사 문제 잘 안 내지만 공부를 조금만 딥하겠다면은 공주지역 연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디테일하게 푸는 거랑 이 동성이랑 키워드 보고서 시기를 연계해서 조금 넓게 생각했으면 이 문제가 쉬웠을 텐데, 아마 이런 훈련이 조금 안 되신 분들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공시하시는 분들도 약간 한능검 시험이 최근에 어려워져가지고 좀 그런 바탕으로 사료를 해석하는 훈련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4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키워드가 여기서는 그 이문일심, 그러니까 여기서 1심의 법을 핵심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1심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심 사상이라는 키워드를 알았다면은 이게 1심 사상, 그러니까 모든 건 마음 먹기 달렸다 해서 이걸 키워드 잡아서 원유라고 풀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선지로라도 풀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선지가 이거 갖다가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선지 별로 안 어렵어요. 자, 기억 법상동을 개창한 거는 진표랑 관련된 키워드가 안 맞고요. 물론 조금 더
그 연구 결과에서 조금 더 넓게 가면은 이 진표가 아니라 그 태연이란 승려가 법상종의 그런 조상 같은 승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는 겁니다. 공시에서 일단 진표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니은 금강산매경론. 이 금강산매경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이 원효의 그런 서적이라 맞고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하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 원효의 회신여 사상 중에서 화쟁사상이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쟁사상을 연결했으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자, 리을 화엄일승 법궤도를 짓고 화엄동을 창설한 것은 의상과 관련된 키워드니까 사실 속어했으면 이것도 답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사료가 어렵더라도 선지부터 빨리 이렇게 속어보고 접근했으면은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가 나에 들어가 사건이 옳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일단은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연도한기 문제죠. 자, 나당동맹 체결한 건 648년, 문무왕 즉위한 건 661년, 그리고 7.24 해맹은 665년인데 이게 뭐냐면 그 7.24 해맹이란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그 백제 그 의자왕의 아들과 관련된 그 부여융이랑 그 신라의 문무왕이랑 그 당시에 뭐 그 백마의 그 피를 그 입에 그 묻히는 그 약간 좀 중국식의 그런 맹약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뭐냐면 당시 이 부여융이 그 대표적인 그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 인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부여융이 그 확실히 그 백제 부흥운동하면서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당시에 이 당나라 입장에서 이 백제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임명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임명시키면서 사실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한테 이겼는데,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든 억세해보려 하는데 당시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백제던 간에 고구려던 간에 뭐 당나라 뭐 신라던 간에 이렇게 다 자기 편 들고 싶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 백제를 멸망시켜놓고서 다시 한번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빨리 얘네 빨리 동맹 안 맺어? 얘네 빨리 그 인정해주란 말이야, 그 백제라고. 그러니까 이미 백제가 사라졌는데 이 백제의 존재성을 인정하라고 약간 좀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나라의 그런 괴뢰국인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뭔가 뭔가 좀 합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좀 쉽게 말해가지고 이미 백제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백제도 지네 관리하고 싶어, 고구려도 관리하고 싶어, 신라도 관리하고 싶으니까 지네들 입장에서 일단 이 괴뢰국의 존재 인정하면서 얘네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발판 같은 걸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 회맹을 얘네가 주도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당나라랑 신라랑 그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여기 원인인데, 아무튼간에 솔직히 그건 몰랐더라도 이 여러분들 연도만 알았더라도 이 문제는 되게 쉬웠거든요. 그럼 보면은 기어 웅진 도독부, 이 웅진 도독부는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한 거니까 일단 맞는 내용이고, 백강전투 그 백제 부흥운동 관련된 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건 연도를 솔직히 공시생들 연도 외우셔야 돼요. 연도도 안 외우고 솔직히 고득점 문제를 풀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알았으면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렵고. 자, 두 번째 니은 계림 도독부 설치. 이 계림 도독부는 그 신라랑 관련된 지역 설치한 건데, 신라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미리 발판 깔았으니까 일단은 시기가 여기서 잘렸어요. 그리고 안동 도부 역시 고구려 멸망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시기 잘렸고. 자, 디귿 황산벌 전투. 황산벌 전투 660년 맞는데 안승을 고덕궁왕이 임명한 건 674년이라 시기가 여기서 잘려가지고 안 맞고. 자, 4번 천리장성 완공한 거는 1년 차라 여기서 잘려버렸고, 연개소문이 사망한 거는 665년 또는 666년이야. 이건 사료만 기록이 달라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잘려버려가지고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연도가 조금 딥하긴 했는데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좀 까다롭게 했어요, 문제가. 자, 6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눈치 있으면 이거는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자, 보면은 여기서 사료를 위해서 찾을 수 없는데, 여기 보면은 힌트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그때 여기 문제 제시된 이 왕이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자,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가 당시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자살한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경혜왕이다. 이거는 공부 좀 했으면 알만한 사료예요. 이건 되게 유명한 사료여서 이거 보고서 이 경혜왕을 피살하기 때문에 이 경혜왕을 피살한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군사를 요청해 가지고 그때 발생한 전투가 바로 공산 전투거든요. 그 팔공산에서 발생한 전투. 그래가지고 키워드 보면은 이 왕이 요청할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이 왕을 죽인 인물은 당연히
얘를 공격한 왕이니까 기억의 인물은 견훤이고요. 그 구원을 요청한 건 반대 인물이 당연히 왕건이겠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건 경혜왕이나 포인트가 뽑았으면은 누가 견제했고 누가 공격했고 이거는 되게 쉬웠어요. 그럼 보면은 자 기억 완산주에서 후백제 공격했다. 뭐 너무 쉬운 키워드니까 패스할게요. 자 2번 천통이란 영웅을 사용한다. 천통은 발에 대조영이 사용한 연호예요. 이건 별로 어려운 키워드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고 3번 금성 나주를 점령하여 후백제를 견제한 거는 이거는 뭐냐면 903년에 당시에 그 궁의 휘하에 그런 궁의 휘하에 있었던 왕건을 파견해가지고 903년에 이 나주 지역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직 그 궁의 휘하였던 왕건이 한 거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리얼 4번 후니오 시조를 유훈으로 남긴 건 역시 맞아요. 이 왕건이 그 고려를 건국하면서 나중에 그 후대의 인물들에게 훈수를 오지게 둔 후니오 시조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만 이해했으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7번 미주친 왕의 제일기관이 있어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 나와있는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소선영의 군영에 갔다 왔는데 자 이거는 거란 1차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솔직히 문제가 안 어려웠어요. 보면은 공간이 좁으니까 사실 제가 원래 거란 여진 몽골 외국 홍고조 다 다루는데 여기서 그냥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제가 거란 관련된 것만 다루면 거란 1차는 성종시기 그러니까 993년 관련된 거고 2차랑 3차는 이 2차는 1010년부터 1011년에 그때고 이건 1018년부터 1019년이니까 공통적으로 2차 3차는 현종시기 키워드이기 때문에 현종 그래가지고 현종 시기의 키워드니까 지금 문제 제시된 건 성종이랑 관련된 거 뽑으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공시생 수준에서 각 외세가 언제 침팬지도 암기를 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거 한능검 수준 요즘 내는데 공시생들이 이거 공부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 1번 개성의 나성을 축조한 건 현종이기 때문에 틀렸고 동북 일대 구성을 쌓은 건 7년쯤에 예종시기라서 안 맞고 3번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한 게 정답이라서 지방 관련된 정책을 많이 한 성종이 정답이고요. 4번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건 그 광종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고려시대 외세 방어용도 지금까지 경찰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만 이해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밑줄친 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김방경이란 인물이 나중에 그 일본 원정을 할 때 당시 고려의 장수 중 한 명이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몽연합군 그 여몽연합군의 대표적인 고려시대 장수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적의 장수 김통정이 탐나 그러니까 탐나는 다른 말로 하면 제주도죠. 그리고 이 제주도의 항파두리 성에서 그 당시 항쟁을 한 이 김통정과 관련된 적은 바로 삼별초죠. 그러니까 진도에서는 배중손이 그 항도에 있었고 진도 지역에서는 그 김통정이 항정했다. 이것만 알았으면 이 문제 쉬웠거든요. 자 기억 1번 승화온을 왕으로 삼았다. 맞아요. 당시 이 삼별초는 이 승화온이란 인물을 임시적으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려시대 그런 몽골과 강화한 그 정부를 부인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좀 자신들만 뭔가 좀 이런 괴뢰 국가 같은 거 세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정답 1번이고 2번 서경유수를 중심 봉기한 거는 조이총인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인아니라 서경유수 조이총인아니랑 관련된 키워드라 이건 틀렸고 3번 연호를 1000개 궁대를 천경충의군이라는 거는 자 연호를 1000개라고 한 거는 묘청인아니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 4번 운문과 초전 등지에서 신라 부흥 운동을 전개한 거는 운문과 초전 그러니까 신라 부흥 운동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비패자랑 문제 제시된 그 반란인데 이건 이음인 정권 시기에 발생한 이 키워드만 봤을 때는 운문이 김삼이고 초전이 효심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가지고 키워드가 솔직히 쉽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좀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번 정답은 그나마 한능검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좀 딥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9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딱 이거 하나예요. 여기 교장을 널리 찾아내는 거. 교장.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승려랑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그 교장도감을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그 불교 경전 같은 걸 되게 많이 가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료 포인트가 되게 쉽진 않았었는데 이 교장이랑 포인트를 조금 이해했다면은 이 승려가 의천이랑 알기 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한능검 스타일 시험 문제인데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사료에서 포인트 여러분들 잘 찾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사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기초 공부하면서 안 하신 거라서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이번에 정말 좋은 점수 받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훈련의 영역이라 제가 한능검 할 때도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라고. 자, 1번 국청사를 창건하다. 맞아. 이 문제 제시된 승려랑 관련된 대표적 사찰로서 정답은 1번이고요. 제가 잘못 체크했습니다. 1번이고 2번 수선사 결사를 개천한 건 이거는 진울과 관련된 불교운동 개혁운동이가 틀렸고 3번 유불일치죠. 그러니까 약간 유교랑 불교의 그런 공통성을 찾으려고 한 거는 해심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4번 강진에서 보현도랑 개설했다는데 솔직히 이 키워드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강진에서 최소한 그 백년 결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서 알만하거든요. 그래서 백년 결사 관련된 거는 요새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속어만 잘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량이라는 거 약간 좀 그 부처를 약간 좀 신봉하는 거랑 관련된 그런 장소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자, 10번 가나시계 스타일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좀 포인트가 솔직히 제 기준엔 이사료가 조금 이번 기출에서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다펌의 패단은 영원히 없애려고 대소신료와 서민들에게까지 의견을 물어봤다. 근데 여기서 이 다펌이란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 초까지 했던 다펌 손시법이에요. 그래서 이 다펌 손시법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문제 제시된 왕 시기에 시행한 제도가 이 다펌 손시법이란 거는 당시에 풍흉을 고려해가지고 조세제도 같은 거 감면을 준 건데 이 제도가 조금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한 게 전분 6등법이랑 연분 9등법을 규정한 공법을 시행한 세종시기예요. 그래서 다법손시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법을 시행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자, 두 번째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여 해동 여러 나라와 조빙으로 왕래. 그러니까 해동 나라, 해동. 그러니까 바다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과 해가지고 그거 관련된 거랑 그 예후한 전례를 찬송했다. 그래서 옛 문화 보고서 지도도 그리고 풍토도 서술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해동에 있는 국가랑 관련된 그런 일종의 내용을 담은 게 이게 좀 포인트가 이 해동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해동제국기예요. 그래서 해동제국기는 신속주가 만든 서적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성된 게 성종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 이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다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솔직히 그건 있어요. 가나 시기 사이의 문제는 좀 꼼수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보면은 내가 최소 가래사를 놨으면은 낭사가 사과 독립한 거는 태종 키워드. 이건 솔직히 한능검에서 정말 자주 나온 키워드고요. 무엇보다 두 시기 사이인데 이 헐량거가 실시된 건 중종이고 모문용이 가도 주도했다. 이거는 예전에 그 가도 사건이라 해가지고 기출에 나온 적 있거든요. 한능검이 그 경찰 기출에서 가도 사건이 정답된 적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았으면 인조고 수신성과 휴량전이 폐지된 직전법 관련된 거 세조예요. 근데 이것들은 여기 범위보다 훨씬 넓다 보니까 더 넓은 범위가 답이 되려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두 시기 중 가까운 시기를 고르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렸으면 이렇게 정답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꼼수를 썼으면 쉬웠는데 아마 이 사료 때문에 멘붕이 오셔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솔직히 경찰 한국사가 이제는 솔직히 없어져가지고 이게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다른 직렬을 준비하면서 이걸 문제 푸신 분들은 이런 사료가 다른 선지가 너무 그러니까 시기형 문제에서 다른 사료가 너무 넓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르는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료 자체는 진짜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법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사료도 솔직히 포인트가 맥락 자체는 이거 훈련해보지 않았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자, 보면은 이 설이란 키워드가 언급됐고 근데 이 법전이 편찬된 뒤로 금고를 가기 시작했다. 이것만 이해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서울에게 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관직에 그렇게 진출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그 법. 그러니까 서울이 언제부터 이 금고법이 적용되는지 알았으면 솔직히 포인트가 성종이거든요. 그 성종의 금고법 시에 이거는 그나마 좀 자주 나온 키워드예요. 그래가지고 성종의 금고법이 있으니까 성종 시기의 그 법전이 뭐냐?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다. 그걸 이해했으면 쉽게 풀었을 텐데 아마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 포인트 자체가 그렇게까지 까탈스럽지가 않은데
이게 다 제 시간 내에 풀 수 있게 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해석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말려가지고 푸는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이 진짜 문제 푸는 게 빨리빨리 못했을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 경제 육전 편찬의 토대가 된 거는 태조 관련된 거라.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그냥 건국 직후예요. 그래가지고 안 맞고. 2번 성종 때 육전 체제로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맞죠. 성종식이 반포된 거니까 정답 2번이고요. 3번 양난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사회상을 담은 거는, 자, 양난이라는 거는 임진이라는 아니라 병자 호란을 말하는 건데 그건 최소한 선조식이랑 인조식인데 당연히 C가 안 맞죠? 틀렸고. 4번 법 조항을 원, 속, 증으로 구분할 표기했다. 이거 좀 말이 어려워. 이거 많이 어려운데 뭐냐면 이거는 정조의 대전 통편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원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경국대전을 말하는 거고, 이 속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속대전이에요. 그래서 경국대전, 속대전, 그리고 지금 증보된 경국대전, 경국대전 죄송합니다. 그 대전 통편의 내용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국대전, 그 속대전, 대전 통편 이렇게 내용을 나눠서 조항을 구별했다. 그래가지고 대전 통편이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오다선지까지 보면 좀 까탈 수 있었는데 정답은 쉬웠어요. 자, 12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걸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활창한 키워드를 잘못 이해했으면은 수레라던가 그 약간 뭐 다른 키워드 헷갈리기 쉬웠거든요. 그 수레라던가 선박 같은 거.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를 잘못 주목했으면 되게 어렵고, 오히려 이걸 아신 분들 되게 쉬웠어요. 이게 뭐냐면, 자, 무릇 천장 무엇 때문에 있는 거 하는데, 여기 제후가 되며 제후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천자가 되니 천자란 민중이 추대하여 만든 것이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일종의 그런 공화정과 관련된 내용 같은 거 쓴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 손으로 왕을 뽑았으니까 우리 손으로 왕이 실력이 없으면 추출시켜도 된다. 그러니까 왕이 일을 드럽게 못하면 그렇게 갈아엎어도 된다는 일종의 그런 역성혁명처럼 그런 키워드 같은 게 언급되는 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선지문 딱 봐도 그 실학파 문제인데, 이 정도로 당시 공화정급을 파격적인 주장을 한 거는 이 사료의 맥락은 탕론이에요. 이거는 예전 한능검에서 딱 한 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 정도로 그런 국민의 그런 국민주의 정도로 파격적인 주장한 탕론의 내용을 알았다는 게 중요했고, 자, 두 번째, 이거서는 사람의 힘을 줄이고 무거운 물건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거는 이 활차량 키워드랑 이걸 모두 종합했으면 내용이 뭐냐면 거중기예요. 거중기. 그래가지고 탕론이랑 거중기를 만든 인물이 누구냐, 그게 정약용인데, 아마 사료 파악하는 게 진짜 어린 분들은 이거 진짜 못 풀었을 거야. 이거 문제가 천장에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에바급으로 낚이게 할 그런 문제였어가지고, 아마 앞에 문제 때문에 좀 멘탈이 나가신 분들은 이것도 푸는 것도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못민심상 경세유포 등을 저술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임무와 관련된 그런 서적이 정답 1번이고요. 2번 열하에게서 수레와 선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 박지원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자, 6가지를 나라의 좀이라 규정한 육좀론을 규정한 건 이익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재물, 우물에 비해서 소비를 권장한 거는 북하기를 저술한 박제가 관련된 키워드.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약간 좀 사료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쉬웠을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좀 사료 해석하기 시간이 많이 걸리시거나 진짜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좀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13번 다음 보고를 받은 왕의 제의가 있었다.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여기 총관이 백두산 산마를 올라갔는데 이걸 보고서 이 뭐 당시 뭐 여기 이 물이 하나 돼가지고 두 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강이 그 분수령 기준 고개 위에서 비를 세워가지고 뭔가 당시 영토를 나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뭔가 영토를 나누고 규정한 건데 백두산에다가 비를 세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래가지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게 뭐냐, 1712년에 숙종식이다. 이거는 공부했으면 별로 어려운 키워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나마 좀 포인트가 쉬웠던 것 같아요. 자, 1번 신해 통공이 단행된 거는 1791년에 정도식의 키워드를 안 맞고, 자, 2번 괴산에 만동묘 건립되었다. 맞아요. 명나라 신종을 모시는 거. 그래가지고 숙종식 키워드 좀 공부했으면 뭐 만동묘라던가 대보당 같은 뭔가 명나라 황제들을 기리는 그런 거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정연이 모범 사건이 발생한 거는 선조 시기.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기축옥사 발생했죠. 틀렸고, 4번 황사와 뱅소 사건은 1801년에 순조 시기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이 문제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자, 14번 가서적에 대한 설명도 옳은 것만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안 어려웠어요. 보면은
일단은 자, 한 책 유포된 걸 보고서 눈물 뭐 올랐다는데 러시아는 우리가 본래 혐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간질 믿어가지고 원교를 믿고서 근린을 도발해서 막 구시를 침략한다면 당장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러시아를 괜히 견제했다가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걸 말한 게 이 문제 포인트인데,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러시아를 견제할 것을 주장한 거는 조선 책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 책략에서는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청나라랑도 친해지고 일본이랑도 친해지고 그리고 미국이랑도 조금 교류를 할 것을 규정한 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조선 책략과 관련된 걸 보면은 기억,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한 거는 독일 영사관인 부들러랑 동시에 유길준이기 때문에 이 조선 책략은 그 당시 2차 수신사인 그 황준원이 아니라 그 김홍집이 가져온, 황준원 저자고 김홍집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안 맞고 니은 주의 천국 외교관 황준원이 썼다. 되게 저술한 게 황준원이고 가져온 게 김홍집인데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저술한 인물 맞으니까 옳은 내용이고, 디귿 일동기후를 저술한 인물에 의해 관련된 거는 김기수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아가지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견제하는 인물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미국이랑 친해져야 된다는 그런 게 제기되면서 당시 이홍장의 건의로 인해 가지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1882년에 체결됐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15번. 다음 조약이 체결되었던 당시 상황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사료를 보신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거 사료 해석하는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포인트가 앞으로 대한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면서 온전히 부대하고 이건다. 자,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사료가 어려웠던 게, 자, 첫 번째요. 대한국과 대청국이에요. 보통 같으면은 한국보다 청나라를 우대해야 되는데 대한국과 대청국 둘 다 같은, 그러니까 동일한 지위에서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대한국, 대청국 이렇게 용어를 같이 쓴 거예요. 일단 이 포인트를 이해하실 필요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중국 인민이 범법한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지만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일 때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옛날 같았으면 그 치해법권이라 해가지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깽판 쳐도 중국의 법에 의하지만 얘는 지금 똑같이 중국이 잘못하면 중국 법에 따라, 한국이 잘못하면 한국 법에 따라. 그래서 둘 다 또 동일하게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청나라에게 이렇게 무시 안 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청 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왜 한국과 중국이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아, 대한제국 시기 때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런 대우가 예전만큼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는구나. 그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한청 통상조약이 그 대한제국 시기에 체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 사료 맥락을 이런 식으로 그 등호를 못 쳤으면 이 문제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자, 1번 광무연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맞아요. 뭐 광무기와 관련된 건 이거 맞는 내용이고. 자, 2번 대한매신보가 발간된 건 최소한 1904년 이후는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시기가 안 맞고. 자, 3번 근본위 화폐제가 시행되었다. 근본위 화폐제는 그러니까 이 시기쯤에 은본위 화폐제고, 그나마 근본위 화폐제가 그나마 언급되려면 화폐정리 사업쯤은 가야 되는데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이라 조약이 체결된 시기는 1899년이라 시기가 연결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체결된 시기예요. 그냥 대한제국이 아니라 체결된 시기니까 안 맞고. 4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는 건 1896년부터 1897년이니까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입니다. 자, 이거 16번 미추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포인트가 한국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해산하고 비밀에 비해서 추가 협약 사실 공표했다.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 황제는 뭐 통치권 부여였지만 자신의 군대가 해산된다는 거는 1907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군대 해산 시기의 조약이 뭐냐? 아, 그거는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하면은 정미 7조약이니까 정미 7조약이랑 관련된 키워드 고르면 돼요. 1번 재정 및 외교 고문의 용빙이 구성된 거는 1904년에 맺은 1차 한일 협약이라 안 맞고. 2번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체결. 맞아요. 이때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고종이 우리가 뒤통수를 치려 했네 해가지고 고종도 강제로 퇴직시키고 군대로 강제로 해산시킨 이게 정답이고요. 자, 3번 베베르 꼬문화 각서 체결에 영향을 준 거는, 이거는 아까 말한 이 아관 파전 때문에 당시에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세지니까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1896년에 체결한 각서이다 보니까
역시 이전이라서 안 맞고 4번 대한제국의 황제 서명이 날이 없이 조인된 거는 을사늑약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만 잘 구별했으면 이 문제는 안 어려웠어요. 자 17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겠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두 개예요. 뭐냐면 자 독립을 위해 순사, 독립을 위해 순사, 그리고 의병. 그니까 일단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신채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고대사랑 관련된 걸 많이 했다면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근현대사, 다른 말로 뭐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그런 분들 역사를 많이 다뤘었고, 그걸 몰랐더라도 국혼이란 키워드를 알았으면은 이 문제가 박은식 선생님인 걸 몰랐으면 안 돼요. 국혼이 힌트였어요. 그래가지고 국혼의 경우에는 박은식 선생님, 그 조선의 어를 강조한 건 정인보 선생님, 그리고 조선심을 강조한 거는 문일평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았으면 솔직히 국혼 보고서 박은식 모르는 거는 죄송하죠. 이거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짜 이거는 포인트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았으면 문제 풀 수 있었는데 1번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거는 정인보 선생님이랑 맞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지는 좀 어려운데 문제 키워드 솔직히 어렵다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2번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한 거는 백남은 선생님이라서 안 맞고, 3번 을지문덕전, 최도 통전 등 위인에 관련된 이런 걸 저술한 건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그 박은희 선생님도 이런 거 쓴 게 있는데 그건 을지문덕전이 아니라 연개소문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일적 대동학회에 대항하여 대동교를 창시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박은희 선생님이랑 관련된 그런 좀 종교 관련된 키워드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대동교는 잘 모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소거해가지고 풀으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선지가 좀 어렵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어렸으면 이게 선지를 소거해서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18번 밑줄친 본단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조금 어려웠지만 조금 쭉쭉 내려오다가 여기 이것은 홍커우 공원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료를 계속 쭉 읽다가 마지막에 힌트를 숨겨놓은 게 맞다 보니까 읽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해석하는데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홍커우 공원 사건,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인물과 관련된 이 단체와 관련된 이 윤봉기 선생님의 의거란 포인트를 기억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 당시 본단이, 그러니까 외적 이외에는 다 친으로 대항한다. 그러니까 외적에 대해서 대항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홍콩 공원 의거가 있은 거니까 윤봉기 의사와 관련된 그 한인 애국단, 그러니까 한인 애국단을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사실 이 포인트만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았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려오는 것들 앞에 문제들도 좀 어려웠었는데 이거 이따가 좀 집중력이 끊겨가지고 조금 뒤에 읽어야 될 것도 많은데 한국 사람부터 읽을 시간을 많이 뺏어버려가지고 다들 당황을 진짜 많이 탔을 것 같아요. 너무 기회가 너무 다 인간미 없게 너무 길었어요. 좀 짜증날 정도로. 1번 박상진은 총사령을 하여서 군대식 그 조직을 갖춘 거는 대한 광복회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2번 대종교 교인들 결성하였고 북러 군정서에 합류한 건 대종교랑 관련된 그 중광단이랑 관련된 키워드. 그러니까 1번은 그 대한광복회, 그리고 2번은 중광단,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인 김구에 결성됐다. 맞아요. 이 상하이 시기 때 임시정부의 부흥을 위해서 만든 게 한인애국단이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조선연맹 간부학교 설립해서 군사 양성을 꾀한 거는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과 관련된 키워드여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19번. 진짜 이거 진짜 귀에 더럽게 기게 만들었네. 지금 다시 봐도 짜증날 정도로. 자, 19번. 밑줄친 본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일단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고, 조선은 완전한 독립국가를 조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계의 잠정적 임무를 다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단체가 조선의 치안이라던가 이런 걸 업무를 담당했다는 걸 알았으면은 예전 기초에 몇 번 나왔어요. 이 치안 같은 걸 담당한 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고 정권 수립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단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 있었는데, 그래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도 지금까지 기초에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 문제 별로 안 어렵어요. 자, 1번 미군정 선포 직후에 결성되었다.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준이는 광복 직후에 결성된 거고, 당시에 나중에 이 미군정이 세워지면서 이 미군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 정체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미군정이 조금 더 뒤어가지고 안 맞고, 2번 기회주의 일체 부인을 강령으로 내세운 건 신간회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김규식과 여운형이 교대로 위원장을 맡은 거는 좌우합작위원회죠.
그래야 정답은 4번인데 이승만 주석으로 하는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좀 이승만이 좀 높게 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좀 키워드가 나설 수 있었지만 당시 일단 이승만은 주석한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금을 치면 거의 대통령급 인물로 당시 좀 추대했던 게 이승만이어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디테일하게 공부했어야 이 문제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가나 발표식이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지만, 근데 이 문제는, 자, 우리 진보당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통합을 받으면서 고고를 돌렸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진보당이 창당된 시기라는 게 중요한데, 이거 최근 한능검에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진보당이 창당된 거는 1956년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사료는 좀 솔직히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만한 사료. 이건 별로 안 어려운 사료거든요. 뭐냐면 상하이 진리탈 박사고 거리에서 우리는 질풍과 같은 뭐 이렇게 참여했다는데, 이 사료는 솔직히 그냥 외우셨어야 돼. 이거는 이 사료를 아신 분들은 이 문제가 쉬웠을 거고, 이 사료를 몰랐던 분들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냐면 4.19 혁명과 관련된 서울대 그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4.19 혁명과 관련된 서울대 발표한 그런 거여서 이건 사료를 외우신 분들은 쉬웠고 사료를 모르신 분들은 해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960년에 4.19 혁명 관련된 사료인데, 그래서 살펴보면은 1번 6.3시가 전개되었다. 이건 1964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4.4하고의 기원이 이뤄진 건 1954년이라 안 맞고, 신국가보안법,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국가보안법 파동이 발생한 건 1958년이라 이게 정답이고, 4번 민주당이 부활되어 신민당 상대였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은 장면내각 시기에 구파랑 신파가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민당은 1960년이어가지고 시기가 다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역시 사료를 암기하신 분들만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경찰 한국사는 저도 이제 더 이상 해설할 일이 없겠지만, 진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 마음에서는 솔직히 이따고 시험 문제 낼 거면 3차 시험까지 다시 한번 열어줘야 되나 싶은 게 아닐까 싶지만, 그럼에도 진짜 시험 보신 분들은 결과 잘 나오시길 바라고, 이제 나중에 개편 경찰 되니까 저는 이제 경찰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만날 일이 없겠지만, 하는 거 담당하니까 만날 일이 있겠네요. 하는 거 담당하니까 오히려 이후에 보신 분들 저 더 많이 만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어차피 저는 공시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 있으셨길 응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